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공사와의 협상 같은 거에는 좀 적극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과정에서 우당탕탕 일어나는 걸 많이 봤어요. 보통은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는 시공사가 을입니다. 근데 선정되는 순간 갑이 되고 그래서 조합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계약 체결 과정을 질질 느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모자란 조합은 빨리 운영비라도 받기 위해서 그냥 사인을 해버리게 되는데 선정 이후 계약 체결 때까지 변호사, 법무사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조합 사업의 가장 큰 핵심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장이 약간 업무 추진비를 좀 더 쓰고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큰 거.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시공비 이게 진짜 몇백억, 몇천억 이러잖아요. 이거를 좀 제가 조합 총회에 가보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합장 월급 얼마냐? 왜 판공비 이거 썼느냐? 여직원 월급 얼마냐? 이런 거 깎아라. 조합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달라. 400만 원 받지 말고 300만 원 받으면 어떠냐? 조합장 월급을 100만 원을 깎으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10년 하면 1억 2천인데요. 그거 좀 기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장 월급을 깎으면 좀 그렇잖아요. 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합장 월급만큼은 최대한대로 챙겨주시라. 그러고 나서 압박을 가해야 되죠. 네. 이 돈 충분히 줬으니까 쓰시고. 야 그러면 너가 일 잘해야지. 그렇죠. 그 정도는 받으려면. 왜냐하면 조합장은 전체 그 사업을 리더인데 그거는 좀 깎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조합도 있잖아요. 조합이 리더십이 있고 잘 추진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일부 조합 가보면 지역의 유지 그냥 나이 70 되시고 60 되시고 그러신 분들이 그냥 인기 투표 이런 분들도 좀 있고 얘기하면 잘 모르시고 그런 조합장님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이라는 분은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아니 중소기업이 아니죠. 그 재건축 재개발 그 사업 규모를 보면 웬만한 대기업 수준이에요. 저분은 꼭 조합장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안 하시고 왜 저런 분이 하실까라는 분들이 또 꽤나 하시고 요즘은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합장은 월급을 많이 줘야 그래야 이제 수준이 되시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조합장 하라고 하면 안 하죠. 마치 정치하고 똑같아요. 당신 같은 분이 정치하세요. 저는 정치 안 해요. 근데 저런 사람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정치하고 있고. 조합장 이사들한테는 확실하게 봉급을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조합장 분들이 한 3년 거주하거나 소유하는 요건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요건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아요. 이미 가칭 추진 단계부터 이렇게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계시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데 10분의 1 조합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분의 1 조합장이요? 네. 그게 뭐죠? 17평짜리 빌라 한 1억 정도 되는 빌라에 근저당이 꽉 차 있어가지고 실질 가치는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빌라가 부인 건데 그 부인 거를 10분의 1을 지분 이전을 받아서 대표 소유자로 돼서 조합장이 되는 거죠. 그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실질 가치는 뭡니까? 2억짜리 빌라에 실질 근저당 꽉 차 있고 3천만 원 순가치의 10분의 1, 300만 원이에요. 그 조합장이 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300만 원이에요. 잃을 건 300만 원이거든요. 그분들이 50대, 60대인데 뭔가 사업을 하시다가 한번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재산은 다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인 거를 10분의 1 넘겨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체 3조 원의 재산을 호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시공사도 있어요. 말이 잘 통해서? 네, 말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합니다. 어차피 인생 역전. 물론 이런 조합은 소수입니다. 모든 조합장이 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엘리트이고 심성 좋으시고 유식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점점 들어오고 계신데 이런 조합장들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합장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서 지분은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 최소 기초자산이 1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또 제가 듣자니까 어디 정말. 조합은 무억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합장이 될 수 있어요. 네, 조합장. 심지어요. 소장님 당연히 아시겠죠. 과소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입주권이 없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고 조합원이야. 근데 그 땅이 3평이야.
입주권 없거든요. 청산 대상인데. 청산 대상이 조합장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되잖아요. 입주권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원이니까 됩니다. 자, 됩니다. 이 도시정비법에서 세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되기 전에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조합원은요 총회 출석 가능한 자예요.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이 가능한 자, 그래서 결국 입주권이 있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입주권이 없어도 조합원이에요. 입주권이 꼭 있어야만 조합장 됩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허가까지는 근데 입주권을 받는 대상자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입주권이 없는 과소필지 소유자가 조합장입니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근데 조정법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이 조합장이 된다면 사실 막말로 해먹고 망가져도 그 사람들은 잃을 게 없네요. 잃을 게 없는 거죠. 오해받을까봐 소수이고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3조 원 공사에 이 큰 적을 이루어요. 그리고 삼성, 현대, 대립 이런 데하고 맞짱을 뜨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시공자의 밥이 되고 꼭두각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먹고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공격하는 비대위 분들이나 이 건전한 비판 세력이 있는데 괜히 저기 나섰다가 민주화운동 나섰다가 너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닌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문제가 발각이 돼서 사업이 늦어진 건데 왜 나 때문이지?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입국 다물고 있자. 참 어렵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입주권이 좀 깔끔한 깔끔하게 편이잖아요. 나오죠. 네, 계산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재개발은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뭐 재건축은 좀 그래도 빨리 간다 생각을 좀 하는데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뭔가 뭐 사건 희한한 것들이 또 많잖아요. 재건축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건 사고가 많고 재건축은 또 뭐 이권 분쟁이라든지 조합장이 크게 이제 용호 상박하에 서로 이게 대립되고 싸우고 있고 각자 뭐 전기업체, 철거업체를 끼고 시공자를 각자 끼고 시공권을 두고 한판 붙는 경우에는 참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뭐 학교 깜빵에 가시기도 하고 학교. 그러다가 서울시장 또는 뭐 부산시장 그걸 관할하는 시장이 또 정권이 바뀌어 버린다거나 그러면 추진할 법 했다가 잘 됐다가 조합장이니까 학교 가고 이렇게 하다가 해주기로 했던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해줄 것 같은 구청장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또 한 5년 10년이 가버리죠. 참 피곤은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재건축 재개발 이래서 투자하겠어. 사실 사건 사고 많은 건 저희는 사실이죠. 많은 게 좋습니다. 저희는. 많은 게 좋나요? 변호사님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선량한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 사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이 봤었을 때 내 재개발 구역들 혹은 재건축 구역들 막 찾아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조금 냄새가 난다. 이런 데를 걸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는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데는요 전부 다 33평이에요. 20몇 평, 40몇 평대가 없어요. 그래서 균질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요 순식간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분쟁은 풍선 효과라고 해서 초기에 고생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느냐 나중에 많느냐의 차이일 뿐 사건 사고의 총량은 대체로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반에 가칭 단계, 추진이 단계에서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곳 그쪽은요 대부분 사업인과 관리자분들 사건이 적어요. 이미 싸울 만큼 다 싸울 만큼 싸웠어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치사한 놈인지 누가 돈 먹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또 나왔네 쟤는 안 돼. 이미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사업식 인가라든지 분양 신청할 때만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아마 이제 그만 갑시다 이제 가자. 이제 지겨워. 지겹다. 제가 치워. 짜잘한 건 이제 문제 삼지 않아요. 큰 것만 문제 삼고 그래서 협심해서 쭉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우여곡절 끝에 조합 설립이 딱 된대. 거기는 이제 크게 늦어지지 않더라라는 게 평균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오 꿀팁이네요. 저 구역은 구역 진정된 지가 언젠데 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돼서 막 아주 시끄러운 대화가 아니라 그럼 그동안 이미 쌀 거 다 싸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쭉쭉 그 파벌들이 다 이미 발각이 됐고 누가 깨갱 하는지가 이제 다 정해졌어요. 교통 정리 끝났네. 쟤는 안 돼 이제. 쟤가 얼마나 시사한지 다 알아. 얘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정권의 이게 탄탄함이 이제 정립된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포인트네요. 또 다른 거는 맨 처음 말해주셨던 평형대가 것처럼 거의 비슷한데. 균질한 데는 균질한데.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는다는 별로 얘기인 부딪히지 않아요. 거죠.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강북 지역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평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평수 똑같으면 층별 약간 조망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25평을 감정 가격을 얼마를 해줬는데 우리 50평대인데 대지분이 얼마인데 우리 평가금이 너무 싸. 혹은 이렇다든가 아니면 또 재건축 같은 경우 상가가 껴있는 경우들은 소수파니까 예. 많이 싸우잖아요. 예, 재건축 상가 숫자가 좀 꽤나 되는 경우에 그때도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기 원한다면 이미 한 판 붙어서 결론 났으면 그런 데도 가든가 근데 약간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피해서 가면 빨리빨리 갈 수 있다. 법률가적 예, 시선에서 법률가의 보면 시각입니다. 그것은. 그런 분쟁을 미리 사전에 피해 나가는 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괜히 그 조합 사업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 편안하게 누가 뭐 싸우면 싸운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의관념에 이렇게 빨려들다 보면은 자기 일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사업을 깨끗하게 해서 추가 부담금을 줄이는 건 말은 맞지만 그게 자기도 피폐하게 하고 조합도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꽤나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데 묻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 싶긴 한데 뭔가 이제 사건 의뢰인들이 오잖아요. 복잡하기만 하고 돈 안 되는 뭔가 건들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는 되게 노다지야. 저희 이런 입장에서 것들. 네. 돈이 별로 안 되는 것이 사실 그 분양 입주권입니다. 까다롭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분양권을 취득하면 저희가 받게 되는 뭐 성공 보수도 적은 편이고 저희 입장에서는요. 현금 청산자들을 이제 대리하거나 아니면 조합의 자문 변호사가 돼서 대규모적인 뭐 명도성이나 전체 사업을 일괄해서 하는 그런 게 되거나 청산자들이 청산을 받을 때 좀 더 많이 청산을 받게 해주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보면 안 좋죠. 하지만 뭐 정당한 값을 받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청산당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에게 많이 받게 해줘서 그 일부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저기 망원동이죠.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청산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받게 해줬어요. 이만큼 늘려서 그 중에 뭐 10분의 1 또는 뭐 7%를 저희가 받았는데 나중에 거기가 대박이 나가지고 분양시장 하는 게 좋았을 뻔은. 근데 뭐 분양시장이야 그들이 판단하는 건데 저는 이만큼 받아줬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받아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와서 여기 입주권을 받아라. 네, 입주권을 웬만하면요 입주권 받으세요. 분양시장을 하세요. 땡빛을 얻어라서라도 하세요.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뭐 좋은 핫한 지역은요 누구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못해서 안달인데 이미 거기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청산을 받는다? 이거 대부분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은 돈을 벌어도 좋지만 네, 물론 정말 청산을 당하려고 작정하신 분도 계세요. 거기에 상가를 이만한 통으로 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구분 소유가 아니라 뭐 대로변에 뭐 5층짜리 뭐 큰 상가를 몇십억짜리 10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로서는 사실 청산받는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100억짜리 통으로 다 통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받는 게 상가 조그마한 거 2억에 아파트 뭐 해봤자 못 네, 보겠어. 자기는 10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60억 내지 70억으로 정전평가를 받고 그 중에 한 10억 20억을 아파트나 상가 한두 개 주고 나머지 4, 50억 남죠? 그 4, 50억을 건물 다 짓고 나서 이전고시 하고 나서 주죠. 돈의 기회비용이 네, 돌아버리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청산을 받고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되게 의외인 것 중 하나가 사실 일반적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자기한테 중요한 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정작 그 입주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변호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돈이 제일 안 되는.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꿀팁이 그 재개발 재건축 대상에 커다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평소에는 부자죠. 하지만 소유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쪼개두는 게 좋아요. 미리. 네, 구분 건물화 시켜놔서 한 표잖아요. 한 표를 40표, 50표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진작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투표수가 있죠. 물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뭐 쪼개두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그 이후더라도
이 분양권 없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있잖아요. 아, 우리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하면 그게 네. 입주권은 안 나와도 입주권은 안 나오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있잖아요. 청산당하는 조합원. 네. 표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40~50표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구역 지정 이전에 이걸 쪼개두는 게 제일 좋지만 정부구역 지정 이후라도 쪼개두셔서 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우리가 주식회사는요 50억을 가진 사람과 5억을 가진 사람이 주식은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50억을 가진 사람이 5억보다 10배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50억 가진 사람이나 5억 가진 사람이나 소유권이 하나면 한 표예요. 뚜껑 가지고 있어도 한 표. 한 표예요, 한 표. 오히려 많은 건물을 가진 사람이 이게 소수파로 몰려서 작은 개미 군단들이 똘똘 뭉쳐서 코끼리를 잡아먹는 이런 형태가 되죠. 마포구 쪽에 보면 그 나홀로 아파트에 100몇 명의 조합원이 있고 그 옆에 200평, 300평의 큰 땅을 가지신 분들이 한 15명 있었어요. 이 200평, 300평의 큰 땅을 가진 15명의 합계의 땅 면적이 이 나홀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커요. 한데 여기는 표가 15표, 나홀로 아파트는 140표. 붙으면 나홀로 아파트가 이깁니다.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하다가. 이 나홀로 아파트 140명 중에 조합장, 이사 다 나오고요. 이 15지분에서는 겨우 이사 한 명 나올까 말까 완전 천덕꾸러기. 이 제 땅의 가치는 훨씬 크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미리 쪼개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뭔가 규제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재건축 쪽의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실거주 요건도 이제 생긴다라고 하고 안전진단도 그렇고 전매금지도 재건축은 너무 세요. 정부가 도대체 재건축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재건축도 미워하고 재개발도 미워하는데 재건축을 특히 더 미워하는 거겠죠. 특히 더 미워하는 이유는